저는 스노우플레이크에서 테크 이벤젤리스트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감이 아닌 데이터로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발견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테크 이벤젤리스트라는 그런 롤 자체가 매우 생소하기 때문에 간단한 자기소개로 좀 제 세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벤젤리스트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벤젤리즘이란 영어 단어 자체가 이제 한국말로는 좋은 소식을 널리 알리다인데요. 저는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프로덕트 업데이트라든지 비전, 그리고 로드맵, 이런 좋은 소식을 저희 여러분들과 같은 업계 인더스트리 리더분들과 디벨로퍼 그리고 고객분들과 나눈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저희 본사가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단연간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했었고, 벌써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일한 지도 6년이나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간단한 설문조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옵션은 A 아니면 B예요. 둘 중에 하나만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 우선 연습 게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탕수육을 먹을 때 찍먹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먹이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A냐 B냐 이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마케터로서 마케팅의 데이터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난 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내고 있다. 손 들어주세요. 좀 되시네요. 자, 나는 정말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의 마케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고 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이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이런 많은 명언들, 클리셰가 나왔잖아요.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디지털 시대의 금은 데이터다,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마케터들은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에 자신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의 90%에 가까운 분들이 데이터를 가장 활용되지 않는 자산으로 여기고 계시고요. 이것은 19배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49%에 달하는 분들이 향후 마케팅 전략을 구성할 때 데이터 인사이트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반 이상이 마케팅 전략을 짤 때 데이터 인사이트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버 원 챌린지, 아직도 최대 과제가 데이터 수집, 그리고 통합, 관리, 접근이라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첩첩산중으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더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AI. Thank you so much. Thank you guys. Really appreciate it. Thanks for having me. This is incredible.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나요? 작년부터 해서 이제 어디를 가던 AI였고, 제가 실제로 저희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AI가 몇 번 나오는지, 라디오, 뉴스, 광고에 몇 번 나오는지 해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AI는 모든 업계를 뒤흔들고 있고, 특히 마케팅 업계에도 새로운 혁신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좀 더 임팩트 있게 숫자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이것 역시 어디 컨설팅 펌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22년에는 이 마케팅에서 AI 예상 시장 규모가 2조 원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근데 불과 2년 만에 28조로 자그마치 14배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물어보았습니다. 자, 마케터로서 어떻게 AI를 활용하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제일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콘텐츠 생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AI를 이용을 해서 초개인화 마케팅 전략을 가속화를 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대답이 새로운 마케팅 도구로 AI 챗봇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초개인화 마케팅 전략을 가속화 그리고 AI 챗봇 둘 다 데이터 활용에 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더 AI를 활용해서 더 잘 쓰고 가치 창출하고 챗봇이라는 걸 만들어서 데이터와 인터랙트하고 대화하는 것을 더 잘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호흡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마케터로서 AI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도 많이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성공적인 AI 전략에 대한 대답으로 저의 former CEO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There is no AI strategy without a data strategy. 그러니까 좋은 전략, AI 전략을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전략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former CEO인 프랭크 술리만과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그리고 CEO신 젠슨 황이 이렇게 저희 스노보드를 들고 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매우 상징적인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겠지만 AI의 업계를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역시 데이터를 이끄는 그런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AI와 데이터는 같이 핸드 인 핸드 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의 AI 데이터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이런 데이터 전략을 굉장히 쉽고 빠르고 그리고 안전하게 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AI 데이터 클라우드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 AI 데이터 클라우드 장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오늘 밤새서 얘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3가지로 간단하게 축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easy, 그리고 trusted, 그리고 세 번째가 integrated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세션이 끝날 때 깜짝 퀴즈를 드릴 거예요. 그 퀴즈 선물로 아주 좋은 스웨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의 AI 데이터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저희 절대 엔지니어링 헤비한 얘기 안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자, 첫 번째 easy, 쉽다부터 보겠습니다. 마케팅과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통합하고 AI를 활용하기 쉬운 비용 효율적인 단일 플랫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많이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희 가장 안쪽에 있는 스토리지 레이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화에서 초개인화 마케팅으로 트렌드가 움직이면서 점점 더 마케팅 기업들은 더 많은, 더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었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다양한 이유로 뭐 인프라가 달라서 아니면 데이터 타입이 달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아니면 그냥 정말 간단하게 팀이 달라서 회사가 달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데이터 사일로로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 사일로들은 어떤 통합된 뷰를 통해서 마케팅 인사이트를 얻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프라이버시 규제도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쿠키에 대한 사용도 제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더 중요해졌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견고한 데이터 파운데이션이 중요해졌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런 데이터 사일로를 제거를 해서 데이터 단일 플랫폼에서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먼저 첫 번째 스토리지를 보시면 저희는 어떠한 모든 데이터 타입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보고 있는 뭐 테이블에서 쓰는 텍스트 데이터, 정형 데이터, 제이선과 같은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이제는 PDF와 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까지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인제스트 할 때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제스션이라 하면 배치로 들어올 건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어올 건지 이것도 중요한데요. 저희는 데이터 타입과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러한 모든 데이터의 타입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결국은 데이터 사일로 문제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언락을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골든타임, 마케팅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컴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장하고 활용하려면 거기에 따라 아주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도 중요해요. 이 컴퓨트 엔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얼마나 좋은 컴퓨터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데이터 드리븐 마케터로서 이제 컴퓨팅 파워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쿼리를 돌릴 때 아니면 대시보드를 볼 때 이 거기에 들어가는 뭐 대시보드에 들어간 데이터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은 분석을 해야 하는 그 디그리가 너무 복잡해서 이게 아무래도 오래 걸리니까 이럴 때에는 좀 더 좋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파워를 높이면 좋겠다. 예, 이런 스케일업 케이스가 있고요. 또는 이제 월요일 아침에 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같은 데이터를 두고 정말 많은 팀이 거기에다 리포팅을 하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쿼리를 날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다 같이 아주 오래 걸리면서 리포팅을 결국에는 막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력적이고 유연한 그런 엔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이런 컴퓨팅 파워를 이렇게 확장하거나 축소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클러스터 엔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쿼리가 날라왔을 때 절대로 경합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스트레스를 분산을 해서 어떤 성능의 타협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분석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보고 드는 생각이 나는 이렇게 무조건 그럼 좋은 컴퓨터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돈만 더 많이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마케터로서도 이제 엔지니어 얘기할 때 이런 플랫폼이 있고 이런 솔루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그전 세션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하는데,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때는 항상 비용도 같이 논의가 되게 마련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컴퓨팅 파워를 계산하는 단위를 웨어하우스라고 부르고 있고, 이 웨어하우스가 작은 거는 이제 엑스트라 스몰, 그리고 이제 컴퓨팅 파워가 커지면 큰 웨어하우스, 그래서 5 엑스트라 라지까지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거에서부터 한 단계 업이 될 때마다 저희는 컴퓨팅 파워가 2배씩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그걸 사용하는 비용도 이제 2배씩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재밌는 거는 시간당 과금 비즈니스업 컨섬션 베이스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신 만큼만 과금이 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금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기를 봐주시면요, 저희가 10억 건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작은 컴퓨팅 파워로 분석을 했을 때 12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의 드는 비용은 1달러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이제 2배로 늘린 스몰 웨어하우스를 썼을 때에는 오히려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저희 시간당 과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은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지를 봤을 때는 8배나 더 똑똑한 컴퓨터를 썼는데 비용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오히려 너무 신기하게도 비용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뒤에 올라가는 것들은 저희가 가장 기본 이제 청구 금액이 이제 1분 단위이기 때문에 그 1분이 채 안 돼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보다 더 복잡한 계산을 하셨을 때는 이렇게 플랫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대시보드나 어떤 분석 업무를 하셨을 때 13분 걸리는 쿼리를 돌리시겠어요? 아니면 1분, 똑같은 비용으로 1분을 돌리고 12분 동안 다른 중요한 업무를 보시겠어요? 아마 다 같은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빠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혼자 얘기하면 이거 너무 믿기 어려운데?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객관적인 수치를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스노우플레이크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해서 작년부터 스노우플레이크의 성능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이걸 좀 더 객관화된 수치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저희 쿼리 성능이 27%나 개선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섬션 베이스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 쿼리 성능이 빨라졌다는 얘기는 그 쿼리가 27%나 빨리 돌아갔다는 얘기고, 그만큼 1년 반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저희 고객들은 거의 30%에 가까운 비용 절감 효과를 받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로운 이제 AI 기반의 마케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에서도 이런 AI 마케팅을 하기 위한 데이터 파운데이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생성형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활용을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데이터 활용을 하고 싶다 했는데, 그런 스노우플레이크의 기능에 좀 중점을 둬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노우플레이크 콜텍스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지만 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저는 이걸 데모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자, 첫 번째는 AI Generated Description이에요. 이제 보통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널도 다양하고 소스도 다양해서 각 소스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양만 해도 테이블이 100개 이상인 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테이블에 어떤 정의를 내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것을 또 업투데이트로 버전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 테이블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누가 오너인지 이걸 찾아서 막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를 못 찾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AI를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테이블 정의를 이용해 디스크립션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리고 컬럼에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동으로 애노테이션을 해드리는 기능을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 그리고 애노테이션을 끝냈습니다. 그럼 난 마케터로서 이런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더큐멘테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서치 엔진을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아마 보통 어떤 UI 형태에서 뭐 서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뭐 구글 닥이나 이런 닥에서 뭐 그렇게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서치를 하게 되면 키워드 서치밖에 안 됩니다. 키워드 서치는 이제 같은 단어를 쓰거나 비슷한 단어를 썼을 때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매칭된 그런 결과물만 나오는데요. 저희는 시멘틱 서치 UI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멘틱이라는 건 AI에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AI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과 컵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예전 같았으면 이제 물은 컵 안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제 AI에게 교육 트레이닝을 해줘야 됐지만 이제는 그냥 AI가 압니다. 컵 안에 물이 들어가는 거고 물이 바깥에 있을 때는 아마 물이 엎질러진 거야 라는 거고, 저희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자연어로 지금 How can I forecast next year sales volume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에 세일즈 컬 볼륨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써야 하는지까지도 이렇게 서제스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의 정의를 알고 데이터를 찾을 줄도 알았으면 뭘 해야 되죠?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SQL 딱 보면 갑자기 얼어붙는 분들 좀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나는 코딩을 잘 못하니까 챗 GPT를 써야겠다라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지금 그러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챗 GPT를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엔터프라이즈에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한 정보가 챗 GPT에 나간다면 그것 또한 보안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그런 보안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Governed Environment 안에서 바로 저희가 SQL을 같이 짜도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편을 보시면 Ask Copilot이라는 그런 버튼이 있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질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금액이 높은 고객 10명만 보여주세요 했더니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그 이유와 이제 로직을 설명하는 코드를 주고요. 이제 거기에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결과물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데이터의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쉬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의 정의 알고 찾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죠.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AI 전략의 마지막 하고 싶었던 게 뭐였죠? 바로 AI를 통해서 데이터와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희 콜텍스 애널리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가 스트림릿이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15줄의 코드만으로도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챗봇을 방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콜텍스 애널리스트를 쓰면은 이제 AI를 통해서 데이터와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월 단위 평균 매출액은이라고 물어보았을 때 저희는 아까처럼 SQL을 저희가 언더 더 훗 다 돌려서 지금 AI가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긁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궁금한 SQL은 어떻게 짰는지 이것도 방법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바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마케팅 이런 업무를 볼 때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한테 기대하는 의존성을 훨씬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노우 그리드, 이제 크로스 리전, 크로스 클라우드라는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 하면 키워드가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뭐 CSP 클라우드가 다르거나 위전이 다르더라도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스노우플레이크 안에서는 서로 데이터 공유와 협업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트러스티드로 갈 건데 시큐어 데이터 쉐어링과 데이터 클린룸으로 거버넌스 기능을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한다 이런 말인데요. 자, 기존엔 데이터 쉐어링 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저도 실리콘밸리에서 데이터를 공유받을 때 FTP라는 솔루션을 썼었는데요. 이 FTP가 자그마치 50년이 넘은 솔루션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50년이 넘는 그런 노후한 솔루션을 쓴다는 게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이 FT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올리고 데이터를 다시 받고 데이터를 올리고 받는 동안에 오류가 나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 이제 오류들을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0년째 데이터를 받는데 자그마치 한 달이나 걸렸어요.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면 데이터 쉐어링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별도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않고도 라이브 형태로 즉시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 통합 비용이라든지 토탈 커스트 오브 오너십이 바로 내려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쉐어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케터로서 저는 뭐 마켓 트렌드를 읽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소프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가 원하는 외부 데이터를 즉시 구매하거나 서브스크라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00개 이상의 제공업체가 지금 여기에 이제 많은 데이터와 데이터 프로덕트를 리스팅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BC카드가 스노우플레이크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이제 민감한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데이터 클린룸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클린룸은 이제 유저가 정의된 지침과 제한에 따라서 다양한 조직들이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미국의 NBC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큰 방송국이 있어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퍼스트 파티 어디언스 데이터가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MBC 유니버설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애드버타이징 파트너들과 데이터를 공유할 때 데이터 클린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MBC 유니버설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이 존에 올릴지, 그리고 나의 파트너들이 어떤 데이터와 결합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조인을 분석할지, 그리고 이 결과물을 어떻게 또 외부로 반출할지, 이것까지 모두 다 컨트롤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이게 민감한 데이터 정보에 대한 보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인테그레이트 있습니다.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는 강력한 마테크 파트너 이코시스템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나 많은 저희 마테크를 이루고 계시는 마케팅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쉽게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앰플리튜드나 브레이즈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살펴본 이유로 스노우플레이크에는 이렇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스노우플레이크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분들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를 굳이 골라오자면 피자헛이 있는데요. 피자헛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매출이 일어난 데가 1년에 한 시즌이 있습니다. 바로 미식축구가 열리는 슈퍼볼인데요. 이때 이제 매출을 빨리 올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뭐 온라인 주문부터 해서 오프라인 매장 주문,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배달을 가는 거, 그리고 인벤토리나 재고 관리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어요. 서로 데이터 사일로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를 가져옴으로써 이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 거기에다 이제 배달업 같은 경우에는 날씨 데이터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서 날씨 데이터와 지형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더 엔리치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슈퍼볼 시즌을 정말 타겟 마케팅을 해서 21%나 매출이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해 자회사가 피자헛인데 다른 자회사로는 이제 KFC가 있어요. 이런 피자헛의 성공 사례를 보고 KFC도 도입을 했고요. 이제 KFC와 피자헛은 같은
다른 계열사로서 또 데이터 사일러가 존재하는데 서로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지금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RBI가 있는데요.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이죠. 이제 버거킹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앱과 디지털 채널의 고객 행동을 데이터 분석을 하고 마케팅을 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스노우플레이크와 앰플리튜드를 같이 사용한 것인데요. 저희가 오는 5시 20분에 앰플리튜드와 그리고 브레이스 그리고 에어브릿지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가 함께하는 패널 토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사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것이라 꼭 그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이제 글로벌 고객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도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다른 기능들이 궁금하고 정말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현업에서 사용하는 전문가들에게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오는 9월 10일에 여기 같은 코엑스에서 스노우플레이크 월드 투어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한번 다시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QR코드를 사용하시면 바로 저희가 등록이 가능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간단한 퀴즈를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마 3개, 시간이 허락되면 3개, 2개까지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선물은 왼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귀여운 스노우플레이크 돗자리와 저희의 마스코트인 곰돌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아까 제가 앰플리튜드와 브레이즈 하는 그 패널 토크가 몇 시라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앞으로 오시면 선물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월드 투어가 언제 개최되죠? 네, 앞에 계십니다. 네, 9월 10일입니다. 이따가 또 와주시고요. 제 마지막, 이건 좀 난이도 있고 이제 선물은 곰돌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클라우드가 마케팅의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이 가장 좋은 이유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3가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